시청자 여러분, 지금 긴급 뉴스가 하나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주세요.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이 뉴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사의 표명. 그러나 수사에는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가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는 오늘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를 잡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 호주 대사직을 면해 주시기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라는 것이 그 알림 입장문 내용인데요. 자, 최 국장님, 네. 이런 예측하셨습니까? 저는 그냥 조기 교국으로 상당한 정도의 그 국면이 전환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네. 그 후에도 국민의힘의 그 어떤 지지율 회복 국면, 네. 이런 것들이 전혀 뭐 미동도 안 했다, 뭐 이런 그 조사 결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권 내에서조차 아예 그 사표를 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주장이 많이 나왔고요. 아마 이종섭 주 호주 대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던 걸로 저는 알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강력 대응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러나 이 부분도 국민 정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종섭 주 대사가 귀국해서 공수처한테 계속 조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공수처에서 부르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본인은 아마 조사하면 무혐의가 나올 것이다, 이런 확신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영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 정서는 개선되지 않고, 네. 뭐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일종의 극약 처방, 그러니까 본인이 사표를 내므로써 이 문제를 깔끔하게 내쫓겠다. 그리고 수사를 여기서 국내에 있어가면서 계속 받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원장님. 저는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여권 및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한 게 워낙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으니까 하는 건데, 정말 여론이 떨어진 게, 지지율이 떨어진 게, 네. 그러니까 이종섭 호주 대사가 나가가지고 귀국하면서 실은 논란이 많이 가라앉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뭐라도 또 아무튼 뭔지 모르지만 더 센 걸 해라.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것도 제 주변 사람들 반응도, 야,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막 던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네. 이 문제에서 사과할 걸 사과하고 차라리 김건희 특검을 받겠다고 한다든가, 네. 지금 국민들이 열받아 있는 거는 뭔가 불만이 있거나 그런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태도,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문제, 네. 역대 우리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지만 아마도 그 가족의 친인척 비리를 포함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최초의 대통령이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실은 엄한 사람 잡을 게 아니라 뭔가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건드리는 결단 정도를 하지 않으면 지지율 회복이 만만치 않을 거다. 자, 최 원장님,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는 다른 기회에 또 얘기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현주 기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가 있기는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결단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그것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뭐가 긴박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네, 윤 대통령이 어제만 해도 공개 일정 없이 그 참모들과 함께 대수비만 진행했는데, 네. 거기서 이런 많은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섭 네. 대사가 지금 사의를 표명한 게 21일 귀국 이후 9일째거든요. 네. 그동안 호주 대사로서 어떤 역할도 수행했지만 한편으로는 공수처에 계속 가서 네. 소환해달라, 조사해달라 요청을 변호인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가 요지부동으로 추가 소환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네. 선거가 다가오는데 지금 여권 지지율이 계속해서 변동이 없으니까 결국 윤 대통령도 그렇고 이 여권 사이에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여권 움직이를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 방송 연설에서도 국민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다라면서 네. 이렇게 바짝 그 위기감이 결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의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경합이고 우세였던 지역이 많이 열세로 바뀌고 있다. 그동안 네. 우리 여권이 국민들에게 많이 잘 못했던 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종섭 대사의 사의 표명은 이러한 여권의 의식에 따른 그
움직임이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건은 작년 7월에 그 엄청난 비가 내렸을 때 경북 예천에서 민간인이 강물에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군 병사들이 그 실종자 수세 개에 동원이 됐었는데 그때 채모 상병, 당시에는 일병이었는데 거기 했다가 불행하게도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그 병사들에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느냐의 여부를 놓고 군 내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걸 두고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이종섭 대사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수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되어 오던 끝에 이제 이종섭 그 당시 전 국방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서둘러서 출국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문제가 이제 크게 불거졌던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양 기자님,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보면은 외교부 장관한테 사표를 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용산의 대통령실을 하고 뭔가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뭐 대통령실하고 교감이 있는 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외교부 장관의 전권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네. 어떤 소환 같은 경우에도 소환이라든지 자진 귀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뭐 그 과정에 대해서 뭐 야권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네. 이 공관장 회의가 급조된 거 아니냐.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 일정 때문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뭐 용선하고의 그 조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 국장님. 네.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나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두 가지 단어를 이제 제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귀국, 사임. 그때는 이제 결단 뭐 이런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수용을 하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양쪽 다 사퇴 처리. 그러니까 황상무 수석도 그렇고 이제 이종섭 대사도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제안보다도 더 한 발짝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요? 그렇죠. 아니 처음에 이제 귀국 정도인데 아마 귀국 정도로 그 지금 이제 들끓었던 여론이 좀 잠잠해질 걸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근데 귀국한 이후에도 뭐 일부 회복 국면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는 더딘 거죠. 네. 그런데 총선은 그 며칠 안 남았고 네.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일종의 극약 처방. 제가 왜 이걸 극약 처방이라고 얘기하냐면 네. 아니 대사로 임명한 지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이게 대외 관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대사를 또 사표를 받는다는 게 이게 외교적으로 보면 상당한 문제. 아무리 국내 정치에 휘말렸다고 할지라도 네. 뭐 그런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국면까지 지금 몰린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의 어떤 권력 관계로 볼 게 아니고 네. 윤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 뭐 저는 그런 걸로 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결국은 크게 보면은 윤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 윤 대통령의 결단 이것이 이제 이종섭 호주 대사의 사의 표명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박성민 의원님,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국민의힘 반응 물론 환영한다 이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야당의 반응이 궁금해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뭐 이제 와서 발 빼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네. 사실 이번에 조기 귀국으로도 그 여론이 저는 진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 그때 무슨 공관장 회의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 회의도 애초에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그 정례 회의는 4월에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사실은 조기 귀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기 귀국을 해서 잠깐 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네. 급조된 회의다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네. 실제로 그 회의가 잡힌 일자도 아마 그 조기 귀국한다라는 입장 발표한 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그렇다면 들어와서 조기 귀국을 했다면 회의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아마 뭐 개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거나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 자체도 그 주재원에 있던 그 대사들이 다 들어오는 같이 모이는 회의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1대1로 만나는 뭐 그런 회의의 방식이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굉장히 석연찮은 모습이다. 네. 사실은 이 귀국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급조되었고 곧 죽어도 사퇴는 싫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부글부글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조기 귀국만으로는 여론이 진화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아마 용산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저런 내용들이 일단 이제 이종섭 대사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서 일단락된 것이 아니냐라는 악휘를 지었다.
이제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은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 중도층에 계시는 유권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게 궁금한데 최 원장님. 네. 그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이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지금 이렇게 좁게 보면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호주 대사 네. 문제도 볼 수 있고 좀 더 넓게 보면 선거판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뭔가 지지율이 밀리고 있거나 정체돼 있거나 격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네. 이 사퇴한 것도 실은 뭐 이 개인 사건의 문제라기보단 선거와의 관계였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자체는 뭐 중도층이 보기에 사퇴했나 보다라고 네.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저게 불만의 핵심인가? 네. 저거가 사퇴하면은 해결되는 문제인가? 네. 다른 거는 다 괜찮았는데 사퇴 안 해가지고 지금 부글부글 끓었던 거냐? 네. 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고 네. 그런 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민을 대하는 어떤 태도, 네. 애티튜드의 문제,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는 어떤 논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논란을 뭔가 매듭을 짓지 않으면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현재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이 있거든요. 네. 거꾸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현직 대통령을 어떤 초월하는 역할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여전히 엄연히 임기 전반부에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치가 있는 거고 네. 대통령 본인이 풀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이 반등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국장님, 이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대통령실에서 오래전부터 했던 그런 우려 가운데 하나는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은 끝이 없을 것이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종섭 대사만 얘기를 해본다면 호주에 있을 때는 빨리 들어라. 이제 들어온 다음에는 사퇴하라. 사퇴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이종섭 대사의 위에 누가 있었다는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물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될 것 가능성이 같습니까? 있죠. 아니 가능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야당에서는 네. 당연히 그렇게 전 나올 걸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으로 이종섭 호주 대사의 사표를 수리한 그 이후까지도 뭐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야당은 야당대로 당연히 그 윗선 뭐 결국은 윤 대통령이 문제다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네. 자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이제 뭐 중도층 뭐 이런 부분을 노리고서 지금 정무적 판단을 한 거죠. 네. 일단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봤을 가능성이 높고 네. 제가 보기에도 아마 이 정도 선에서는 이제 이종섭 문제는 매듭 짓고 네. 그러면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다른 문제 뭐 이런 걸 또 야당에서 들고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태도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며칠 내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용산 대통령실로서는 적어도 이 현안에 대한 대처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현안 대처에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또는 짚어볼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